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익종모토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A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세계적 품귀 현상으로 아주 핫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내연기관을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그 시작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현재는 차량용 반도체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른 국산화 반도체를 만들어야 나중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전기차 연비 개선에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 전력 반도체가 눈에 띄는데요. IA의 계열사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차량용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 개발해 놓은 상태라 IA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것 같은데요.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IA 대표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부회장 출신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국산화를 꿈꾸면서 중소기업 경영자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용 소프트웨어, 전력 모듈 등 공격적인 M&A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래자동차 핵심 부품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계열사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는 IA만 한번 따로 빼서 볼게요. 분기보고서상 IA의 연결 대상 종속 회사들은 전장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오토소프트, 경영 컨설팅 및 투자 자문을 하는 에이센트, 그리고 유가증권을 투자하는 IA 투자조합이 있습니다. 사실 IA 연결 매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종속 회사들입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11월에는 세원으로부터 트리노 테크놀로지의 지분 50.65%를 양수받습니다.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한 기업인데 2021년부터는 분기보고서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2020년 3분기 회사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는 제품별 매출 현황을 보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면 차량용 반도체에서 9.2%, 그리고 차량용 모듈에서 40.9%, 그리고 차량용 용역에서 43.4%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력 모듈은 IA의 주력 제품인데요. 모터로 입력되는 고전압, 고전류 부분을 제어해주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회사 분기 보고서에 보면 12년과 13년부터 현대모비스의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했고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애널리스트님이 19년에 쓰신 리포트에 따르면 19년에는 14개 모델에 적용이 됐고 2020년에는 12개 모델에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IA는 대표님도 그러시고 현대기아랑 연관성이 아주 많은 회사입니다. 이쪽으로 많은 매출이 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차량용 반도체는 오류가 나는 순간 교통사고로 그리고 인명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는 난이도가 있는데요. 인포테인먼트, 바디 셰시, 그리고 엔진과 미션을 제어하는 파워트레인 순으로 안전과 연관성이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파워트레인 반도체는 아직 외국 반도체 기업인 NXP, 인피니언 등에 100%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IA는 2009년에 현대기아차와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인포테인먼트 반도체를 국산화했고 그 이후로는 바디, 샤시 분야로 확대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있어서 그래도 나름 많이 앞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력 모듈 얘기를 했었잖아요. 현대 기아차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개의 고전력 모듈당 6개의 전력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현재는 이게 외국 거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 샘플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걸 사용하면 가격이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원가 절감이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호재와 악재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여튼 IA 그룹 전체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나아가는 기업이다. IA만 따로 보면 전력 모듈을 현대, 기아에게 오랜 기간 납품을 하고 있으며 차량용 반도체는 바디와 셰시까지 개발을 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부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팔을 걷었다. 그리고 IA는 원래도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와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심지어 중국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력 모듈 공급 확대가 있다는 소식에 오늘 많은 거래량과 함께 IA 주가가 치솟았고 18.15% 상승한 1,59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IA 10년간 주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IA는 원래 DNB 수신칩 등 통신 반도체를 하는 기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워낙 경쟁자가 많아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전임 대표는 횡령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패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김동진 대표로 바뀌면서 통신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로 서서히 갈아타면서 M&A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늘려왔죠. 물론 영업이익이 좋은 회사도 아닌데 사업을 늘려가기만 하니까 부채만 쌓이고 이거를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가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9년에 액면 분할을 결정합니다. 지금 주가는 액면 분할 전으로 따지면 8,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 2021년 초가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래. 차량용 반도체 누구야? 이러면서 IA가 정말 미친 듯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재무제표를 보면서 투자해도 괜찮은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면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팔면서 자산은 커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여기 초록색 실선 보이시나요? 여기 초록색 실선이 부채 비율인데 130%이던 부채 비율이 2019년 말에는 확 줄어서 82.66%가 되었습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여기 보시면 자본이 늘어난 건데요. 그리고 여기 유동부채를 보면 얘가 유동자산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지금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더 많다는 건데요. 얼른 영업이익을 내서 이걸 갚아나가고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계속 다른 데서 돈을 빌리고 갚고 이러한 형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낮았긴 하지만 유동부채가 2배 이상이라는 것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5년, 2016년까지 700억대의 매출을 내긴 했지만 2017년에는 매출이 급감을 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공시한 원인은 전방산업이 불황이다. 그리고 차량용 전장 제품의 매출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익도 많이 감소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2018년까지 지속이 되었고 그래도 2019년에는 판관비를 잘 관리를 하면서 영업이익도 흑자가 되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재무 상태를 볼까요? 먼저 부채 비율이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42.13%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부채는 깎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2020년 3분기를 보시면 자본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깎인 걸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에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해서는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인 거는 이익잉여금이 조금씩 쌓이고 있긴 합니다. 최근 손익을 보면 매출은 코로나19에도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흑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2021년 2월 25일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서 전방 산업의 부진과 경기 침체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이 마이너스 13.8%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중국 합자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서 기술 개발 용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덕분에 영업이익은 60%나 상승한 모습입니다. 밑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955%나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투자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에 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튼 IA 재무제표 결론을 내려보면 회사가 전환사채로 돈을 많이 빌려놨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주가에는 여태껏 영향이 많았겠으나 그래도 지금은 전환사채가 조금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2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다소 불안했던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의 간격을 좁혀나가고 있긴 하다. 안정을 조금씩 찾아나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A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호재 첫 번째로는 전력반도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력반도체는 전압, 전류를 공급, 변환, 제어하는 반도체를 이루는 말로 기기에 적합한 전압, 전류를 변환시켜서 최소한의 전력으로 배터리의 구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차의 연비를 좋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반도체입니다. 내연기관차에도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긴 하지만 전기차로 이게 바뀌면서 전력 반도체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외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요즘에 더 국산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IA 계열사 트리노 테크놀로지는 기존 전력 반도체보다 에너지 손실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고 변환 효율성도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국산화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고객사와 적용 논의 단계라고 하는데 아직 적용한다, 양산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얘기는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호재인 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리고 트리노 테크놀로지는 세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IA가 공동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11월에 지분 50.65%를 양수해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오른쪽을 보시면 아까 IA가 전력 모듈을 현대모비스에게 납품을 하고 그걸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듈 안에는 전력 반도체 6개씩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는 IA 모듈 안에 외국의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논의가 잘 돼서 전력 반도체까지 트리노 테크놀로지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모듈 영업망이 있기 때문에 전력 모듈과 전력 반도체 사업이 일원화돼서 시너지를 더 낼 수도 있고 더 많은 매출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하셔야 됩니다. 호재 두 번째 얘기해 볼 텐데요.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부터 시작된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바람이 중국까지 왔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오른쪽은 회사 IR 자료인데 이거는 오토홈 빅데이터에서 가져온 거라고 해요.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이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78%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A는 2018년과 2019년에 중국의 장가항, 염성시 정부와 조인벤처, 그러니까 합작 투자회사를 만듭니다. 장가항에서는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으며 그리고 염성에서는
전력 모듈과 전력 제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가항과 염성의 공장이 있는 이유는 그 주변으로 글로벌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염성의 합작회사에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에 기술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재무제표에서도 봤듯이 2020년에는 전방 산업이 좋지 않아서 매출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기술료 덕분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반도체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도 지금 어떡하지? 이러면서 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IA는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과 국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여기 둘 다에 발을 담궈 놓은 상황인데 일단은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계속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재 세 번째 얘기해 볼 텐데요. IA는 예전 통신 반도체로 적자만 계속 이어져 왔고 전임 대표가 횡령으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로 방향을 틀었고 미래 자동차 핵심 부품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M&A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확장하는 듯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나가는 느낌입니다. 트리노 테크놀로지 또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그룹이 아주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아주 귀하다고 해도 그리고 국산화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없다고 해도 중국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해도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호재가 많긴 하다만 2020년 11월 26일에 주가가 569원이었거든요. 근데 약 3달 만에 4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한 2~3배 가량 오른 거긴 합니다. 우려점 두 번째로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전환사채 얘기부터 해볼게요. 전환사채는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이거를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권과 주식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달려있는 건데요. 이거는 일반 채권보다 이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자금을 그래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금은 재무 상태가 취약해서 자금 조달 조건이 안 좋지만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신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좋긴 하겠죠. 딱 몇 년 전에 IA 같은데요. 성장할 가능성은 스스로 굳게 믿고 있지만 회사가 상폐 전까지 갔던 터라 돈을 빌리는 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IA는 전환사채를 아주 많이 발행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정성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성장한다면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 매각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IA는 전환채권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빌리고 이거를 갚아나갑니다. 아까 재무제표 분석에서도 봤듯이 부채 비율이 원래는 IA가 높았으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서 이게 주식으로 바뀌고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부채를 많이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가 아직 남아있고 오버행 이슈도 여전합니다. 오버행은 여기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의미합니다. 여기 미상한 사채 보이시나요?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387원, 494원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려 1281만 2404주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얼마죠? 1500원이 넘었습니다. 만기일이 2022년, 2023년이라서 투자자들이 언제 전환권을 행사할지는 모르지만 벌써 이게 3배, 4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솔직히 언제 던져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의 주가입니다. 물론 2020년 12월 10일에 일부 전환권을 행사했고 투자자가 조기 상환해줘 이러면서 2021년 2월 9일에 어느 정도 갚긴 했습니다. 이런 걸 다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남은 미상한 사채가 총 611만 208주입니다.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2.5%입니다. 주가가 희석이 되면 그 부담은 전부 지금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IA 결론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귀한 지금, 반도체에 나중에라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IA의 종속회사 트리노 테크놀로지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 국산화 개발에 성공을 했고, IA가 현재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양 전력 모듈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더 커져가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장가항, 염성시와 함께 손을 잡고 2년 전부터 발을 들인 것도 큰 기대감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부채 비율도 괜찮아졌고 이제서야 흑자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기업인데, 회사의 실적과 호재에 비해서 외부적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은 주가의 흐름입니다. 몇 달 만에 3~4배를 뛰어났는데요. 그리고 전환사채가 대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걱정까지 안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가 점점 좋아지고 차량용 반도체로 더 괜찮은 매출을 낼 것 같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기대감만으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제가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께서는 더 고려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2021년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A도 이에 맞춰서 급하게 오르는 날도 많을 수 있는데,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해보셔도 괜찮겠지만 항상 조여지는 거 저인 거 잊지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각만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감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은 조정 기간 동안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중국 전기차, 이러한 뉴스들을 계속 팔로잉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방향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료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